전기가 부족하다는 말은 이제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부족하면 더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더 두려워하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전기는 있는데 못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도 송전선로와 변전소와 배전망을 지나 데이터 센터와 공장과 가정으로 도착하지 못하면 전기는 존재해도 쓸 수 없습니다. 요즘 시장이 진짜로 주목하는 병목은 발전이 아니라 전력망입니다. 그리고 전력망이라는 병목을 실제로 뚫는 회사가 누구인지가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를 둔 이타 서비스즈가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게타 서비스즈는 인프라 시공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 핵심은 단순 공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전력 송배전과 변전 인프라를 설계하고 장비와 자재를 조달하고 현장에서 시공하며 완공 뒤에도 유지 보수까지 이어갑니다. 설계는 도면을 그리는 일을 넘어 안전 기준과 규정을 반영해 가능한 경로와 방식으로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조달은 자재와 장비를 제때 확보해 공정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시공은 선로와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이고 유지 보수는 고장과 교체, 성능 유지까지 관리하는 일입니다. 전력망은 한번 설치하면 끝나는 시설이 아니라 계속 보강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런 실행자의 가치가 커집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주가의 위치에서 시작됩니다. 정규장 종료 기준으로 주가는 대략 $460 안팎입니다. 52주 고점이 $470대라면 주가는 고점 바로 아래에 있는 셈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투자자 심리가 갈라집니다. 오래 들고 있던 사람은 이익을 지키고 싶고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돌파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작은 뉴스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루 변동폭도 $450대 초반부터 $470 안팎까지 넓습니다. 확신과 불안이 동시에 가격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확신의 근거는 2025년 10월 30일에 더 구체화됩니다. 하타 서비스즈는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을 대략 $76억, 희석 주당 순이익을 대략 $2 안팎으로 제시합니다. 희석 주당 순이익은 회사 이익을 주식 한 주당 얼마로 계산하되 스톡 옵션이나 전환 사채처럼 앞으로 주식 수가 늘어날 가능성까지 고려해 더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낙관을 덜어낸 주당 이익에 가깝습니다. 이 수치가 견조하다는 것은 단지 매출이 늘었다가 아니라 주주 몫의 이익질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나온 또 하나의 발표가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회사는 토탈 솔루션 플랫폼을 확장한다고 밝히며 니소스 관련으로 대형 부하 고객을 위한 발전 및 그리드 인프라 솔루션 제공자로 선택되었다는 요지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대형 부하 고객은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대량으로 쓰는 수요처입니다. 이런 고객이 늘면 전력력 회사는 단순한 전기 공급을 넘어 발전과 개통과 연결 인프라를 함께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드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지역으로 전달되고 분배되는 전력망 전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은 점이 등장합니다. 보통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는 설계사가, 조달은 조달 전문 조직이, 시공은 시공사가 맡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어느 한 단계가 꼬여도 책임과 비용을 분산하거나 재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히타 서비스즈는 설계와 조달과 시공을 한 덩어리로 잇는 통합 수행에 가까운 방향을 강조합니다. 이 일회성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통합 수행이 잘 되면 공정이 매끄럽고 고객 조율 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이 지연되거나 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공정이 꼬이면 충격을 한꺼번에 떠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두 가지 가설을 동시에 세웁니다. 통합 수행이 경쟁 우위가 되어 마진을 키울 것이라는 가설, 그리고 통합 수행이 리스크를 키워 변동성 확대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발표가 아니라 실행 결과가 쌓여야 드러납니다. 그 공백이 미스터리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더 크게 만든 사건이 2025년 11월 5일 전후에 이어집니다.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AP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특히 초고압 송전 대략 765kV급 인프라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초고압 송전은 전력망의 고속도로입니다. 멀리 많은 전기를 보내려면 전압을 높여 손실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대형 수요가 늘면
이런 고속도로를 넓히지 않으면 병목이 더 심해집니다. 더 의미심장한 대목은 핵심 장비와 자재의 확보 성격이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는 장비와 자재를 공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보합니다. 이 대량으로 잡아두면 보관 비용이 들고 설계 변경 위험이 있으며 자금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확보를 전면에 강하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일회성은 시장이 공급망 병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송전망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투자자들은 다시 두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선제 확보가 경쟁 우위를 만들어 공정을 안정화할 것이라는 가설, 그리고 선제 확보가 병목의 심각함을 드러내며 지연과 비용 상승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같은 사실이 반대 결론을 낳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목표가 분산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자료에선 1년 목표가가 $470대, 다른 자료에서는 평균 목표가가 $440대이며 최고는 $540, 최저는 $350 수준으로 폭이 큽니다. 목표가가 다른 것은 흔합니다. 성장률과 마진, 비용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산이 크다는 건 시장이 핵심 변수를 하나로 합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핵심 변수는 결국 속도와 품질입니다. 수주가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익률이 지켜지는 품질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긴장은 설명됩니다. 대표적인 장기 추세 기준으로 자주 쓰이는 200일 이동평균이 $440 안팎으로 제시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그 위에 있다는 건 장기 추세가 유지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은 일동 기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보다 위에 있으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가격대를 시장이 수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점 부근에서는 이 신호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많이 들어간 구간에서는 작은 실망에도 평균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40되는 기대가 흔들릴 때 시장이 균형을 찾는 가격대로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기타 서비스지의 주가를 끌고 온 내러티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 전력망과 변전 인프라의 병목, 그리고 그 병목을 실제로 풀 수 있는 실행자라는 위치입니다. 리소스 관련 통합 솔루션은 대형 전력 수요처를 겨냥했고 AEP와의 초고압 송전 파트너십은 전력망의 뼈대를 겨냥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회사가 전력 병목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동시에 주가는 고점 부근에 있고 목표가 분산은 기대와 리스크가 함께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서사는 강하지만 검증 국면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승부는 실행입니다. 여기에서 밸류스터 채널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상장 예정 주식, 그리고 코인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름 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종목을 왜 주목하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수상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지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다음 편에서 더 깊고 촘촘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후 시청과 구독, 좋아요, 댓글, 사할 그리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관심이 쌓여 더 나은 자료와 더 좋은 구성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전략은 이 논리 위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는 고점 부근 변동성을 전제로 $470대 재진입과 52주 고점 부근 흐름을 관찰합니다. 돌파가 나오고 유지되면 추세 연장 가능성이 있지만 실패가 반복되면 되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 관찰 구간으로는 $450대 초반이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기는 장기 추세선인 $440대 부근 반응이 핵심입니다. 지지되면 추세 내 조정, 무너지면 기대가 되돌려지는 국면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장기는 초고압 송전이 실제로 집행되며 수주와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 통합 솔루션이 반복 가능한 모델로 확장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익률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전기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전기를 가져오는 길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 길을 뚫는다는 이야기가 주가를 고점 부근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이야기가 실제 현장에서 실제 숫자로 얼마나 빠르고 견고하게 증명되는가입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